자, 전치 행렬이라 해서 기존의 행렬과 행과 열을 바꾼 행렬이다. 트랜스포즈하면 그게 전치하다. 그래서 트랜스포테이션 하면 이동 수단이라 있잖아. 그래서 바꾸는 행렬을 전치 행렬이라 하지, 맞지? 그래서 크기가 변하겠지, 맞죠? 만약에 3x2를 전치 행렬하면 뭘로 바뀌겠니? 그렇죠, 2x3로 바뀔 거니까, 맞지? 근데 이제 요걸 전치 행렬. 전치 행렬끼리는 곱하면 무조건 그 정방 행렬로 바뀌어. 왜냐면 3x2에서 3x2에서 뭐야? 2x3이면 2x3, 2x3 곱하면 3x3 될 수 있고, 그다음에 2x3, 3x2 곱하면 2x2로도 바뀔 수 있고, 맞죠?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럼 먼저 전치 행렬의 성질은 당연히 전치의 전치하면 자기 자신이겠지, 맞죠? 행렬이 더해진다면 행렬이 더해진다. 야, 행렬에 덧셈하고 뺄셈은 언제 할 수 있지? 그 꼬리 같은. 그렇죠, 꼬리 같을 때. 그럼 꼬리 같기 때문에 당연히 더하거나 뺄 수 있을 거고, 더하거나 뺀 행렬은 역시나 뭐 할 수 있을 거고, 전치할 수 있고. 그럼 걔들은 전치한 걸 더하거나 빼도 되겠죠. 그러니까 더하거나 뺀 다음에 전치하는 거나 둘 다 전치한 다음에 더하거나 빼도 상관없을까요? 혹시 이런 내 설명이 머릿속으로 탁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그냥 나는 1, 2, 3, 4 그다음 5, 6, 7, 8 되면 더한 다음에 전치하나, 전치하고 더하나 어차피 성분들의 합은 똑같을 것 같다. 그런 느낌 알겠니? 그 다음에 상수배의 전치 행렬은 어차피 똑같이 다 상수배였기 때문에 성분의, 그러니까 전치 행렬은 대각선 성분은 똑같죠. 그래서 대각선 성분은 제외한 나머지 성분이 전부 다 뭐야? 0인 걸 대각행렬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요번에 그 심화수학에 있는 게 행렬의 대각화가 그거라고. 대각화가. 그래서 전치 행렬 같은 경우는 결국 대각선 성분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바뀌잖아, 맞지? 나머지는 다 바뀌고. 근데 어차피 성분의 전부 다 실수배 A가 되기 때문에 전치 이제 A배 곱하고 전치를 하나, 전치하고 A를 곱하나 상관은 없죠. 그 다음 전치 행렬은 웬만하면 그냥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니? 전치 행렬. 자, 대칭행렬은 뭐야? 자, 그러니까 대칭행렬은 대각행렬하고 좀 다른데 얘는 전치했을 때 원래 행렬하고 똑같아지. 전치했을 때. 그러면 대각선 성분은 얘만 독립적이고 얘하고 얘가 대칭돼 있겠죠. 이걸 대칭행렬. 굉장히 편리해요. 나중에 행렬을 계산할 때 대칭행렬은 엄청 편리해요. 그러니까 너네 학교에서 수준을 얼마만큼 수업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인 내용부터 하고 이 대칭행렬 이런 거 나중에 문제 풀 때 굉장히 편리해요. 그까지는 내 설명 알지 않을지는 학교 수업을 듣고 상현이나 수목이가 내한테 던지는 질문의 난이도에 맞춰서 내가 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팁은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 가르쳐줘도 되잖아. 근데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 그러면 학교에서 솔직히 너네가 내 수업을 들어도 학교에서 더 배우는 것도 없지 않아 있잖아. 근데 내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뭐가 된다? 이해가 된 가능성이 있다. 혹시 대칭행렬 저런 걸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하면 뭔 말이야 막 이런 생각 들 거라고. 근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대칭행렬은 당연히 가하거나 뺐을 때도 뭐야? 가하거나 뺐을 때는 또 대칭행렬이겠지, 맞지? 대칭 가하거나 뺐을 때. 곱셈은 안 돼. 곱셈은 안 돼. 하기야. 근데 대칭행렬은 좋은 게 있잖아요.
거듭 제곱은 돼요. 그래서 대칭 행렬이 나중에 언제 많이 쓰냐면 행렬 거듭 제곱할 때 많이 써요. 거듭 제곱. 그래서 이 행렬을 만 거듭 제곱하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이렇게 했다. 그다음 이 행렬을 거듭 제곱하면 되잖아. 그럼 무조건 이렇게 했다. 무조건 한번 해보면 돼. 저는 대칭이 아닌데 저 꼴인데. 아 맞네. 아 이거는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 나중에 문제 저거는 대칭이라고. 자 이제 3차 역행렬 구하기 보자. 자 3차 역행렬은 자 오늘 배웠는데 가우스 요르단 소구법인데 가우스 소구법이 정석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정석에 있는 똑같은 건데 자 역행렬을 구한다는 요거 배우면 오늘 정석 한 단어 끝나는 거다. 알겠지? 아니, 자 일단 여기서 바로 배우자고. 자 어떻게 배우냐? 역행렬이라는 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행렬에서 x를 곱했을 때 무슨 행렬? 단위 행렬 되는 게 역행렬. x를 곱했을 때 단위 행렬 되는 거. 맞지? x를 곱했을 때 단위 행렬 되는 게 역행렬.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가우스 요르단 소구법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세 가지 성질이 그냥 돼. 뭐냐면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할 때 연립방정식에 양변에 0이 아닐 수를 곱해도 식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 맞지? 여기서 우리가 나왔고 종류가 착해지지. 어디 갔지? 우리 6장은 했죠? 6장은 어디까지 했어요? 아, 6장 아예 안 했네. 그때 했어요. 이거 했잖아요. 소고 저거. 아 6장? 가우스 소구법까지는 다 했지? 연립일차 안 했지? 아 그러면 일단은 6장에 연립일차부터 하고 가자. 나 연립일차를 한 줄 알았다. 자 6장 연립일차 앞도 살짝 안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말로 그냥 빨리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알겠죠? 그래도 기본적인 건 다 알고 문제를 풀어야지. 그 설명이 이해 잘 되더만. 그 인간. 차이는 비싼 거. 뭐 괜찮긴 한데. 자 그래서 역행렬 구하는 방법까지도 했는데 그때 역행렬 구하는 방법에서 우리는 이제 3차까지 역행렬 구하는 것까지도 했었다 맞지? 맞지? 3차 그치? 3차까지 역행렬 구하는 것까지 그것도 했었지 맞지? 3차 역행렬 자 3차 역행렬에 뜨는 3차 역행렬은 디터미넌트 행렬식을 먼저 구해야 되잖아 맞지? 행렬식 빨리 구하는 방법 설명할게. 행렬식은
자,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한 거는 다 너예요. 알겠니? 오케이?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행렬식을 구하려면 결국은 그 뭐야 수반행렬을 이용해야 됐잖아. 수반행렬이 뭐였냐면 뭐 일행일렬이면 일행일렬을 지우고 이거 뭐야 일행이열이면 일행이열을 지우고 이거의 행렬식을 이행일렬에 줬고 부호는 불마 이렇게 하는데 그게 수반행렬이었다고. 맞지? 그래서 그것도 좀 이따 다시 설명해 줄 건데 일단은 빨리 구하는 건 이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너네 신발끈 공식 알지? 그게 행렬식이야. 신발끈 공식의 절대값이 행렬식이야. 신발끈 공식이 1에서 다 곱하고 1에 더하고 1에 곱해서 다 곱해서 되잖아. 그게 신발끈 공식이야. 그게 행렬식이야. 그 다음 문제 얘도 뭐야? 헷갈리지 말라고. 여기가 한 개잖아. 한 개면 얘는 당연히 두 개짜리로 1에 곱해서 그럼 얘는 두 개니까 이게 애들이 헷갈리는데 세 개짜리로 하는 문제 이렇게 곱해갖고 얘는 빼버리면 돼. 그럼 이제 이게 0 돼버리면 뭐야? 그러니까 수반행렬로 행렬식을 구하면 저 식이 나온다고. 그럼 이제 행렬식 분의 1이고 맞지? 맞지? 자, 일행일렬에는 어떻게 보여요? 자, 일행일렬에는 자, 일행과 일렬을 지워. 맞지? 네. 그러면 요 남은 걸 우리가 소행렬식이라는데 소행렬이랬다 맞지? 소행렬의 행렬식이 여기 저거 맞지? 자, 일행 이열은 뭐야? 수반행렬이니까 뭐야? 여기서 일행 이열이 아니고 이행 일렬을 지워야지. 여기 일행 이열이잖아. 이행 일렬의 소행렬식을 여기 줘. 맞잖아. 요거 하기로. 됐니? 3차 정상학교 평균 구할 수 있겠지? 오케이. 됐지? 그만 알겠죠? 그러니까 2차도 봐봐. 2차도 역행렬 봐봐. 인버스 이렇게 곱하면 다 더하고 이렇게 곱한 거 4 뺀 거 분의 1 맞지? 그 다음에 일행일렬의 소행렬은 얘 하나니까 얘를 여기 줬고 맞지? 일행 2열의 소행렬은 이건데 걔를 2행 1열에 줬고 맞잖아. 맞지? 맞지? 자 보자. 2행 1열에 2행 1열의 소행렬은 얘인데 맞지? 얘를 여기 줬고 다음 2행 2열의 소행렬은 얘인데 얘를 여기 줬고 자 1행 1열이니까 얘 여기는 곱하기 뭐야? 앞에 사실은 여기 부호 잘 봐야 된다 알겠지? 쌤 실수했다.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1에 1 플러스 1에서 부호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 맞지? 얘는 마이너스 1에 뭐야? 1 플러스 2에서 부호가 마이너스 바뀐 거고 얘는 그래서 여기도 항상 부호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저기 잠깐만. 2랑 C 바뀐. 1행 2열을 지는 게 아니고 1행 2열이니까 2행 1열을 지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맞지? 이해되겠니? 일행 2열이니까 2행 1열 지우고 여기에 이거 항상 여기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온 건 결국은 이거지. 어떤 행렬의 역행렬은 행렬 10분의 맞지? 행렬 10분의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게 i행 j열이라자 이게 i행 j열의 성분이라자 알겠지? 그럼 이 성분은 뭐야? 이게 aij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에 뭐야? ij 한 다음에 맞지? 플러스 i 플러스 j 한 다음에 aij에 ji의 소행렬식
요게 그러니까 내가 만든 그냥 느낌인데 이걸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고. 쌤도 행렬식을 교수님을 많이 책마다 표기법은 좀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해만 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왜 저렇게 됩니까? 이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 다시 책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도 네이버에도 찾아보고 어떤 애는 이렇게 표기하고 어떤 애는 이렇게 표기하고 어떤 애는 이렇게 표기하는데 내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이게 기억이 나거든. 내가 한 번 더 찾아볼게.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게 켈리의 밀타 정리했으면 좋은데 사실은 우리가 켈리의 밀타 정리를 모르잖아. 처음에는 활용은 잘 못하는데 나는 무조건 활용하거든. 얘를 켈리의 밀타 정리하면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 하면 a 그다음에 ad 마이너스 bc 하면 이거든. 이게 영역열이 되니까 얘는 a 세제곱이 단행 마이너스 단행 그다음에 a 99제곱은 마이너스 단행 켈리의 밀타 정리. 요거는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x 플러스 1을 곱하면 x 세제곱 더하기 1이 0이니까 a 세제곱 단행이에요. 근데 여 같은 경우는 아마 해볼 것. 그러니까 원래 이게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행렬을 많이 공부할지 모르자면 켈리의 밀타 정리가 활용 잘하는 게 진짜 좋대.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뭐 역행렬이 각각 존재한대 맞지? 네. 그러면 K에 A에 역행렬이야 맞지? 그럼 K에 A에다가 K에 A에 역행렬을 곱하면 단행렬이 되네. 맞잖아. 그러면 K에 A 이거임을 보이라 했다 말이고 그럼 얘가 이거라고 생각하면 얘를 이렇게 곱하면 지금 이거임을 보이라 했잖아. 네. 그럼 얘가 이거일 때 성립하는지만 보이면 되잖아. K가 0이 아니라고 했고 그렇잖아. 그럼 KA에다가 이걸 곱할게. 맞지? 실수배는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실수는 교환법칙 성립했잖아. 맞지? 그럼 얘는 2 되잖아. 맞지? 근데 역행에는 뭐라고 했어? 유일하다. 이거랑 이거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얘도 이거죠. AB에 내가 역행렬을 찾을 거라고. AB의 역행렬을 찾을 거라고. 이걸 X라 할게요. 알겠지? 그럼 AB에 뭐를 곱하면 X를 곱하면 AB에 뭐야? 혹시나 이걸 한번 곱해보면 여기 자 행렬은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뭐는 성립한다? 결합은 된다고. 승우가 상윤이가 공부하기 시작했다. 니 어떡할래? 지금 수업하니까 다 했잖아. 니 어떡할래? 내가 대답 상윤이한테 듣고 싶은 대답을 상윤이가 막 지금 다 하잖아. 니 어떡할래? 뭉친 말고 있는 거야. 근데 졸업할 때 나였다. 왜 지금 졸업할 때까지 공부하라 그 시기야. 이렇게 됐고 맞지? 그러니까 뭐야? 이게 이거 역행이 맞았네. 맞지? 그럼 AB의 역행이 이렇게 보였나? 근데 쌤이 조금 실수했어. 어떤 실수했지? 행렬은 무슨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반대 방향 곱하는 것도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A에서 인말을 곱했을 때 단행이 나왔잖아. 인말을 여기 곱하고 인말을 여기 곱했을 때도 단행이 나오는지 적어줘야 돼. 역행렬이 나오는. 그렇지. 역행렬은 기본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무조건 돼. 이게 단행렬만 나와버리면 무조건 돼.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단행렬은 역행렬이 뭐겠니? 자기 자신이거든. 알겠니? 그 다음에 아까 그 뭐지 대각행렬이
대각행렬이 왜 재밌냐면 대각행렬은 역행렬이 대각선의 성분이 역수로 바뀌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행렬이 있잖아. 인마의 역행렬 보면 얘는 그냥 이거야. 이거라고. 알겠니? 인마의 역행렬은 이거라고. 진짜 곱하면 1 되잖아. 이렇게 곱하면 1, 이렇게 곱하면 0, 이렇게 곱하면 0, 이렇게 곱하면 1. 당연히 되잖아. 그러니까 대각행렬, 대각선의 성분이 0이 되는. 그러니까 대각행렬 중에 대각선의 성분이 뭐냐면, 아니 대각선 말고 나머지 성분들이 뭘 때? 그러니까 대각행렬의 실제적인 정의는 얘랑 얘는 같은 거잖아. 네. 맞잖아. 그럼 얘들이 0이 아닐 수도 있잖아. 대각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만약에 0이 다 0이 되잖아. 금마의 역행렬은 그냥 이 대각선 성분의 역수만 되는. 알겠니? 그 다음 대각행렬은 행렬식도 되게 쉬워. 대각행렬은 그냥 이 대각선의 성분이 곱한 게 그게 행렬식이야.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대각선 성분 중에 0이 하나라도 있으면 걔는 역행렬이 없죠. 왜? 그러니까 당연히 역수도 될 수도 없을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단행렬은 대각행렬이잖아. 그럼 대각행렬은 역행렬이 존재하거든. 그럼 만약에 어떤 행렬 2개 곱했는데 이게 C가 됐어. 그럼 이게 만약에 역행렬이 존재해. 근데 이거의 역행렬이 C의 역행렬이 C랑 똑같대. 그러면 얘는 교환법칙도 돼. 그러니까 두 행렬을 곱한 결과가 역행렬이 존재하고 그 역행렬이 원래 행렬하고 똑같으면 걔는 교환법칙도 돼. 그러면 실제로 이 2개 곱했을 때 단행렬 나왔잖아. 단행렬 역행렬이 G랑 똑같은 거고 교환법칙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되거든 교환법칙. 근데도 확인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좀 애매한 게 아니고 이거는 그러니까 매기는 사람의 자율적인 판단 모습. 아이 단행렬 나왔으니까 교환법칙 된다는 거 알고 그래 안 적었겠지 이러면서 이러면서 좀 좀 유하게 매겨주신다면 점수까지는 않겠지. 근데 깐깐하게 매긴다면 왜 이거 안 적어 하면서 점수까지 똑같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 똑같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 왜 안 돼? 원래 행렬은 교환법칙. 그렇지. 원래 행렬은 교환법칙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교환법칙이 안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역행렬을 공부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역행렬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교환법칙이 웬만한 건 다 되거든. 그럼 이제 머릿속에서 행렬 교환법칙 되네 이렇게 이제 사람은 항상 적응의 동물이잖아. 이 씨발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다 보니까 되네. 되는가 보다 이래 버리면 이제 좆돼 버리는 거야. 알겠니? 자, 6-3번 역행렬이 존재하는 실수비의 조건. AD-BC가 뭐야? 0이 되면 안 된다고 맞지? 그렇지. 그래서 2개 곱한다면 0이 되면 안 된대요. 그럼 얘가 실근에 갖지 않는다고 맞지? 맞지? 그럼 실수 B의 조건이잖아. 맞지? 네. 그럼 실수 B의 조건이면 임의의 실수 A 밑줄 칠게. 임의의 실수 A에 대해서 실수 B가 되고. 그럼 얘는 문자가 뭐라는 거야? 얘가? A라는 거지. 문자가 A라는 거지, 맞지? 문자가 A 맞지? 그래서 얘는 문자가 A이기 때문에 A에 관한 2차 방정식인 거지. 맞지? 그럼 얘가 0 되는 게 없다는 거는 허분 가지면 되겠지. 그러니까 판베스티가 이거가 작다는 거지. 맞니? 두 번째. 이 범위에서 역행렬이 존재한 실수 B, 이 범위에서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 범위에서 뭐만 안 되면 돼? 0만 안 되면 되잖아. 이 범위에서 이게 0이 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2에서 그래프가 붕 떠 있거나 붕 밑으로 가 있습니다. 맞잖아. 여기서는 그래프가 만나면 안 된다고. 그럼 붕 떠 있으면 요식을 FA라고 하는 거야. F-라고 F2에 2는 둘 다 양수구나. 둘 다 뭐면 되지? 음수. 맞니? 그럼 둘 다 양수구나. 둘 다 음수 어떻게 봐야지? 아씨. F-라고 F2의 곱이 양수가 되죠. F-가 F2의 곱. 그러니까 1에 푸는 거 아니라고. 1에 푸는 거 아니라고.
이거는 나는 좀 아쉬운 부분. 알겠니? F-1하고 F2가 랑수다 이렇게 풀면 그냥 그건 알겠니? 근데 문제에서 보면 축이 뭐니까 X 조금 복잡하게 푼 것 같아. 그냥 나는 이래 안 볼 것 같아. 나는 F-1 넣은 거를 뭐가 되겠노? F-1. 그러니까 얘는 나는 이래 완전 제곱을 안 바꿀 것 같거든. 나는 F-1이 양수면 F2가 뭐야? 양수일 거고 F-1이 뭐냐면 음수면 F2도 뭐야? 음수겠지. 그럼 이걸 총칭한 게 F-2가 F2의 곱이 뭐야? 양수라는 거죠. 그지? 그럼 F-1을 구하면 뭐야? B 더하기 4지? 저기 넣으면 되잖아. 그치? F2 넣으면 뭐야? B 플러스 1이지? 이거는 이거 없다. 그러니까 B는 빼기 4로 갖고 F2 넣으면 이게 어렵네. 또는 B가 마이너스보다 크지 않지? 근데 결국은 실근을 가지지 않아야 되잖아. 그럼 전제 조건 이거나 하나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랑 이거는 공중법이 있어. 맞지? 꽤 어렵네. 단순하게 생각해. 걔는 다 그 두고 붙이는 거. 맞네. 등호도 다 붙여야 돼. 맞네. 등호도 다 붙여야 돼. 어차피 포함 안 하니까. 맞네. 허근을 가지거나 아니면 이 범위에서 점수가 양수거나 하면 돼. 허근을 가지든지. 허근을 가지든지. 아, 그러니까 허근을 가진다는 게 이거고 맞죠? 그럼 이거는 뭐야? 요거 중에 요게 더 값이 더 크지. 얘는 두 칸 떨어졌고 얘는 한 칸입니다. 그러니까 F-1이 이런 거죠. 맞네. 이해되죠? 6-4번이 좀 잘 나와. 이런 거. 행렬에서 단행렬의 실수배를 뺀 거 구하면 행렬 시간은 보통 여기 2차씩 나올 거예요. 생긴 게 A-T, 보통 T가 아니고 K로 많이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맞지. 그래서 1 곱하고 1 곱하기 역행렬이 존재한다. 0이 안 된다. 0이 되지 않는 실수 T의 범위로 봐. 임의의 실수 A니까 얘는 A에 관한 2차 방정식에서 0이 존재하지 않은 판베스티가 이런 걸 잡거나. 이해되겠니? (6-4번) AX가 B고요 XA가 뭐야? B예요. 맞지? 그때 AX가 B고요 XA가 A가 -1이 아니래. 무슨 말이지?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X는 뭐야? A 인버스 B라는 거지. 여기 A 인버스 A. 여기서 X는 뭐죠? 여기서 X는 B A의 인버스. 그렇지. 그럼 이거 엄청 좋은 행렬이에요. 이게 대각한데 이게 대각한데 잘 봐. 여기서 A 인버스 직접 해도 돼.
직접 계산해도 돼. 여긴 직접 계산하는데 봐봐. 여기에 A가 있을게. 여기에 A 곱하기. 그럼 얘는 뭐야? B는 뭐야? A에 B에 뭐야? A 무슨? 이해되겠니? 이게 엄청 좋은 행위야. 왜냐면 이게 왜 두 번 곱하면 어떻게 돼? 중각분만 두 번. 그래서 n번 곱하면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행렬을 대각화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을 간단하게 만들어요. 실제 얘는 대각화를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지. 실제 얘는 계산해야 된다. 알겠지? 실제 얘는 계산해야 된다. 근데 답은 미리 대충 알고 있었어. 왜냐면 이렇게 대각, 그러니까 값은 몰랐지만 이게 대각 행렬일 거라는 답은 알고 있었다. 왜냐면 이 형태가 된다는 게 행렬이 대각화가 된다는 거야. 대각화가 된다는 말이 이 나오는 행렬이 대각 행렬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 그 심화 수학에서 행렬의 대각화가 그거라고. 저 행렬이 대각 행렬로 만들어지면, 그럼 대각 행렬로 만들어지면 걔는 뭐야? 행렬이 거듭 제곱이 엄청 편하다. 그러니까 이게 적어놔야지. 6-5번 행렬의 대각화라 적어놔야지. 6-5번 지금 이 꼴이잖아. 얘가 다 역행렬이 모두 존재하는데 이 행렬이 이걸 만족시킨대. 그럼 이게 대각화가 된다는 뜻이지. 대각화. 그럼 얘를 거듭 제곱하면 그냥 이거 여기 있는 셈이고. 실제는 막 확인되면 그래 되는 역시 거듭 제곱 맞지? 네. 그 다음 행렬 B는 어떻게 되겠니? 행렬 B는 당연히 P를 왼쪽 역행렬 오른쪽이니까 얘는 P 역행렬 P A 역행렬 그렇지. 이해되겠니? 그 다음 역시나 또 얘는 역행렬을 다음과 같이 나타나. 역행렬은 뭐 공식 쓸 수 있잖아. 아까 여기서 뭐야? 아까 그럼 B를 4승하면 B를 4승하면 이것도 맞죠? 역행렬은 이거 역행렬인데 위치 바꿔야 되잖아. 얘들아 이거의 역행렬, 이거의 역행렬, 이거의 역행렬이 돼줘야 된다. 그럼 얘는 이렇게 되고 거듭 제곱 거듭 제곱의 역행렬을 한 다음에 거듭 제곱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 거듭 제곱은 어차피 똑같은 거 곱하기 때문에 어차피 걔는 뭐야? 교환법칙이 되기 때문에. 알겠니? 그 다음에 문제는 보면 알겠지만 얘는 틀림없이 이 문제 우리가 안 읽고 그냥 풀었지만 이 말은 꼭 접해져 있었어야 됐어. 맞지? 정사각행렬이야. 정사각행렬만 되는 거야. 알겠지? 딴 건 안 된다. 정사각행렬. 밖에 주간 돌아다니는 중 뒤진다. 계속 대각행렬이야. 6-6도 넘어가도 되겠지? 그럼 아까 내가 강조했던 게 비행렬이죠. 비행렬을 구할 때는 이걸 알아요. 그럼 이게 졸라 편한 행렬이다. 이게 거듭 제곱하면 얘는 거듭 제곱되고 얘는 n배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렬 이거 두 개 성분 갖고 이 행렬을 n 제곱을 버리면 이게 존나 편하다. 그냥 편한 정도가 아니고 미친 듯이. N은 A, N 0 B 한번 더 보자. A 제곱 A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AB가 N개 이게 뭐더라?
세 개짜리만 외우자 이겠죠. 세 개만 외우자. 나온 김에 외우자. 좀 이따 알 건데 좀 이따 나온. 이거 첫 번째 거 이거는 이렇게 외우자 나온 김에. 똑같은 거니까 그냥 이거 뭐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아, 맞지? 이건 하기 좀 요거는 좀 내가 기억이 좀 안 나서 이거만 갖고 이렇게 하면 3 곱하기 2 3 곱하기 3 곱하기 2 이러면서 또 3 하면 이거 곱하기 4 아씨 이라서 좀 그런가. 곱하기 4 혹시나 아니면 그냥 하여튼 규칙이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해야겠지. 얘는 확실하고 요정도는 되겠는데 얘는 한번 해봐야겠지. 이 규칙인지 너네가 한 몇 번이냐면 한 4번 정도만 해보면 되잖아, 맞지? 그냥 시간 낭비하지는 않을까 알겠지. 아마 이 규칙일 거라 알겠지. 이 규칙. 그래서 한번 해보면 그럼 저런 걸 알고 있으면 좀 편하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편한 정도가 아니고 너무 좋죠, 사실. 너무 좋죠, 사실. 단 AD-BC가 1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역행이 존재한다는 거고, 맞지? P3 그냥 구하라는 거잖아, 맞지? 그렇지? 실제로 그냥 하면 되죠. 실제로 이거 그냥 계산해갖고 얘는 P3 그냥 구했다고. 알겠니? 실제로.
근데 이거 좀 더 괜찮게 볼 방법은 뭐가 있을까? 괜찮게 좀 볼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죠. 내가 여러분 켈리 햄ilton 정도 있을까? 켈리 햄ilton은 P 제곱은 뭐야? 마이너스 A 플러스 D T 플러스 단위의 이래 될까요? 그렇지. 근데 저기서 이 P 제곱 마이너스 DP는 있잖아. AP 빼기 단위입니다. 이 AD 마이너스 BC인데 AD 마이너스 BC는 1이니까 그럼 끝났잖아. 이 계산 이렇게. 이 계산. 그러니까 요 계산이 이렇게 됩니다. 맞지? 이게 P 인버스란 말이야. 그럼 너 역행렬 왜 미쳤니? 양변에 P 곱해서 AP의 제곱은 빼기 P의 단행이고. 맞지? 그럼 얘는 또 AP의 제곱은 P의 단행이네. 그러니까 켈리 햄ilton 정리를 잘 활용하면 행렬을 거듭 제곱할 필요가 없다. 계속 찾아 놔줘야 돼. 그럼 이제 여기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그거에서 이제 개수 비교법만 하면 되죠. 맞죠? 개수 비교. 그래서 이 실제로 문제는 간단하니까 실제로는 직접 계산했어도 괜찮아. 알겠지? 조금 행렬 계산할 때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된다. 아니 그냥 빨리 그냥 적힌 대로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알겠지? 그러면 해봐야지. 뭐냐면 그냥 여기 적힌 대로 빨리 하는 거는 쌤이 1에 풀었다 해서 이걸 안 해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책에 적힌 대로 빨리빨리 푸는 건 먼저 무조건 해봐야지. 시험 칠 때는 이 문제 어떻게 풀까? 이렇게 풀면 존나 까리하게 풀릴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잖아. 일단 답만 찾고 빨리 넘어가야지. 솔직히 행렬에서 킬러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도 적고 행렬은 누구나 포기 안 한다 해도 여기도 켈리 햄ilton 정리로 해도 된다 했지 맞지? 네. 그치? 근데 그게 오히려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자, 연립방정식은 저렇게 행렬로 바꿔야 된다고 했지. 그래서 2차 그래서 미지수가 2개인 거는 이렇게 되고 미지수가 3개인 거는 이렇게 되고. 그럼 이거의 해는 어떻게 구하냐면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뭐야? 여기 역행렬 땅땅 곱해버리면 여기 역행렬 땅땅 곱해버리면 이게 무슨 행렬 되는 거냐? 이거의 역행렬을 곱했잖아. 뭐가 되어버려? 단행렬 되잖아. 이거의 역행렬을 여기 곱했으니까 이게 무슨 행렬 돼? 단행렬 되잖아. 그럼 단행렬에 XY는 그정도야. XY. 그러니까 답은 이래. 알겠니? 그럼 역행렬이 존재한다. 자, 역행렬이 존재한다. 이게 뭐지? C분의 A랑 B분의 B가 뭐다? 다르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이 뜻은 얘로 보면 무슨 뜻으로 의미할 수 있는? 뭐야? 평행하지? 기울기가 다르다는 뜻이지. 기울기가 다르니까 당연히 뭐야? 한 점에서 만나지. 그러니까 해는 유일하다. 오직 한 사람. 그럼 이제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기울기가 같잖아, 맞지? 그럼 그때는 이것분의 이것까지 같으면 걔가 무수히 많고 이것분의 이거는 같은데 이것분의 이거는 다르면 당연하니까 걔가 없다. 그래서 무수히 많거나 걔가 없다는 거지. 그럼 사실은 얘는 무수히 많거나 뜻은 이것분의 이거랑 이거라는 뜻이고 맞지? 걔가 없다는 뜻은
됐냐? 그럼 오직 한 쌍에는 핵을 가지고 거는 AD 행렬식이 뭐 되면 0이 안 되면 되겠지, 맞지? 응? 승호가, 상훈아, 갑자기 왜 피곤해? 응? 못 느낀 줄 알았어? 11시부터 계속 갑자기 집중을 못하고 있는데 수업하기 싫을 정도로 왜 다 알아서 집에서 그래? 갑자기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해? 근데 몇 시에 잡히냐? 뭐 한다고? 과제 한다고? 잘했다. 잘한 건 잘했는데 집중 갑자기 안 되니까 이거는 참았다고 하나? 진짜 엄마가 고생입니다. 다 넘어가도 되겠죠? 맞지? 이게 조금 웃기죠. 얘가 이거 역행렬을 보이라면 실제로 두 개 곱했을 때 뭐 행렬이 된다? 반행렬이 된다. 이렇게 한 건데 그게 아니고 우리 직접 한번 찾아보는 거죠. 역행렬 한번 찾아보자겠죠. 자,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되지? 9. 이렇게 곱하면 12. 이렇게 곱하면 12. 이렇게 곱하면 16. 이렇게 곱하면 9 100. 이렇게 곱하면 34. 빼기 1이네, 맞지? 네. 맞지? 빼기 1분의 1. 맞지? 그치? 자, AD-B시한 거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6. 실제로 7 맞죠? 자, 이제 지우자. 지우면 AD-B시합니다. 3에서 마이너스 1이지, 맞지? 마이너스 1에서 자, 이게 2행 1행이 2행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이 곱해지니까 1로 바뀌고, 맞지? 그게 요쪽에 들어가지. 그게 요쪽에 들어가야지. 내가 헛소리 하는 거야. 1행 2행이 맞지? 이게 수반행렬이었지. 수반행렬. 그러니까 수반행렬은 그냥 행렬식에 바뀐 거 그것만 적으면 되고 지금 역행렬로 가니까 거기 부호까지 신경 써야 되는 거야, 알겠지? 알겠지? 그거는 있잖아. 진짜 역행렬을 구해보면 그렇게 되더라도 규칙이 나왔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래 보자 이런 거야. 증명은 그냥 진짜 해보면 돼. 그럼 해보면 2차 정사각형이라는 역행렬 구하는 공식은 뭐야? 방정식 4개 연립하면 되고 3차는 9개 연립하면 돼. 그럼 셔터 빡! 족같네 이렇게 되잖아. 할 수 없으니까 저래 하자 이러면 되는 거야. 자, 행렬식 구하면 뭐야? 마이너스 1이지? 맞지? 1행 3열이니까 곱하기 1이지? 맞지? 그걸 1행 3열이니까 3행 3열이 여기는 맞지? 이게 아니고 이제 뭐 하고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 보고 맞지? 4에서 3 빼니까 1이지? 그러니까 5는 1이지, 맞지? 맞지? 그렇지. 그래서 먼저 그걸 여기 적어야지. 그래서 알지?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아이씨 또 뭐 하냐? 0이네. 땡큐. 구할 수 있겠지? 네. 자, 6-8번 한번 보세요. 6-8번. 자, 행렬식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1번도 되게 꼴이 좀 멋지죠 사실은. 이 행렬식이 뭐야?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부호 만드니까 맞잖아요. 근데 이 2번이 진짜 좋죠. 2번이 결국 sin x, 코사인 x, 코사인 x 빼기 sin x 이 행렬이죠. 참고로 이게 참고로 이게 회전 변환하고 연관은 있어. 원래 코마 신. 그렇죠. 그렇죠. 회전은 코마 신신이거든. 그러니까 회전 변환은 똑똑하네. 마. 회전 변환은 이거거든. 근데 이건 얘는 회전 변환하고 연관은 없겠죠. 알겠지? 회전 변환하고 연관은 있고, 그러니까 조금 회전 변환한 거를 실제로 얘는 뭐야? 이거 부호가 바뀌었잖아, 맞지? 그럼 얘는 이거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대칭한 거죠. 회전도 하고 대칭도 하고. 회전도 하고 대칭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부호가 바뀐 거는 x 성분이나 y 성분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대칭됐다 이래야 합니다. 수모가 니는 지금 그렇고 얘는 지금 회전 변환 동영상을 한번 봤네 거기서. 그러니까 코마 신신 알고 코마 신신 그까지 봤구나. 그렇죠. 엄청 신기하네요. 그래서 되게 좀 회전 변환.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그 뭐죠 합쳐진 이거는 원이라고 원운동. 얘는 반지름이 중심 원점이고 반지름이 뭐예요? 5인 원이 루트 5. 왜냐면 이거 제곱하면 반지름이 사인 제곱 4 사인 제곱이니까 5 사인 제곱 4 코사인 제곱 루트 5. 그러니까 뭐지? 5 코사인 제곱. 그다음에 여기 중간에 4 사인 코사인 빼기 4 코사인 사인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있는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뭐야? 루트 5가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보니까 그러니까 저 x, y는 사실 원이 있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원이 있는 점이 되니까 당연히 회전변환이겠지. 그러니까 해가 계속 이렇게 돌고 있다. 해가 가지고 원운동하면서 돌고 있다. 자, 풀라했죠. AD-BC를 구해요. 이게 0이 안 되면, 즉 2나 3이 안 되면 역행을 존재하고 그때는 내가 구하면 되고 맞지? 맞지? 역행을 존재하고 실제로 계산하면 2일 때는 해가 무수히 많고 3일 때는 해가 없겠네. 맞지?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걸 이렇게 풀기가 좀 그렇다고. 왜냐면 중학교 2학년도 풀 수 있잖아. 물론 조금 똑똑해야지. 중학교 2학년은 저 A가 뭐예요? 막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중학교 2학년 때 뭐야? 해가 한 쌍이라면 2분의 A랑 뭐야? A-5분의 103은 다르면 해가 한 쌍이야. 이렇게 그 다음 이게 같고 이게 1이 되면 이게 같으면서 A분의 A니까 1이 되면 해가 무수히 많을 거고 1이 안 되면 그래서 이거 찾으면 A가 2개 나오잖아. A가 2하고 빼기 3 2개 나오잖아. 그럼 2일 때는 해가 무수히 많을 거고 3일 때는 해가 없겠죠. 잘 나옵니다. 이거는 자 이게 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숨어져 있는데 잘 봐. 이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자,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 그냥 이걸 5x 더하기 3i 있는 kx라 해서 그 다음에 넘기고 다시 바꾸고 8x 더하기 3i 있는 ky라 해서 넘기고 다시 바꾸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알겠니? 네. 근데 나는 추천드리고 싶은 거죠. 여기에 뭐가 생략돼 있다? k의 단행열이 생략돼 있다. 나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걸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거든. 알겠니?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 되는. 8
그럼 얘는 너네 있잖아 그 이게 나중에 옛날에 행렬식이 있을 때 애들 되게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있잖아. 우리 행렬식은 누구 나타내면 이건데 이게 PQ일에 돼 있었잖아. 근데 이게 0,0이면 이거 둘 다 사실은 뭐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죠. 그럼 얘가 역행렬이 존재하면 무조건 해는 0이 되고 역행렬이 없으면 해는 무수히 만든다고. 근데 책에 옛날에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었냐면 0, x 0, y 0 2의 해를 갖는다 이런 말을 썼는데 그럼 봐봐 연립방정식이다. 이거 말고 또 답이 있대. 무슨 말이야? 해가 무수히 많다는 뜻이지. 아니 연립방정식은 어떤 점에 좌표 말고 또 다른 데 좌표가 생기면 무조건 해는 뭐야? 무수히 많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면 이거의 역행열이 뭐야? 존재한다 해서 1에 곱한 거에서 1에 곱한 거 뺀 게 0이 안 된다 이래 풀면 된다고 알겠니? 네. 근데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 이런 말이 안 적혀져 있잖아. 그럼 이게 결국 뭐냐면 얘들은 무조건 해가 없을 수가 없다. 이거 원점은 무조건 해를 가진다. 이거 실제로 여기 00 넣으면 이거 영행열 되고 00 넣으면 영행열 되니까. 그럼 00이에도 해를 가진대. 그러면 직선이 이게 하나 있는데 이 점 말고 또 다른 점에서도 도점이 생긴대. 그럼 일치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게 일치한다는 뜻이 되고, 그러니까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 그럼 해가 무수히 많다는 말은 이게 부정이니까 얘는 뭐야? 역행열식이 0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역행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결국 행렬식이 0이다는 뜻이지. 자 이제 가우스 소극분만 하고 마치자. 끝났나? 자, 가우스 소극법은 그냥 우리 연립방정식, 나는 이거 옛날에 처음 이 가우스 소극법을 배울 때 그 교수님 진짜 똑똑하고 잘했긴 잘했는데 그냥 왜 눈높이 수학을 안 해주지 때가 많이 했거든. 뭐냐면 있잖아, 가우스 소극법은요 대한민국 중학생 졸업한 학생이면 누구나 다 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거야. 대한민국 그러니까 중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한 학생이면 중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한 학생이면 누구나 가우스 소극법을 다 하고 있다. 얘를 풀래. 그럼 x를 없앨 건지 y를 없앨 건지 결정하면 오케이 나는 y를 없애겠다. 그럼 여기 2배를 하죠. 그 다음 빼줘. 그러면 이제 x는 뭐야? 예, 그래서 다 구하죠, 맞죠? 맞죠? 이게 가우스 소극법이에요. 그러니까 i 행에 0이 아닌 상수 곱한다. 그러니까 양변에 0이 아닌 상수를 곱해도 식은 똑같다는 뜻입니다. 실제 여기 곱했죠. 맞죠? i행에 적당한 수를 곱해요. j행에 더한다. 그러니까 얘는 언제 쓰냐면 그냥 나중에 가우스 소극 때 2분의 1x가 3이라 되어 있으면 x는 양변에 2 곱하면 x는 6이다. 이거 할 때 이렇게 쓴다는 뜻이야. 맞지? 얘는 그냥 i행에 적당한 수를 곱하여 j행에 더한다는 건데 i행과 j행을 더해도 된다 이건데 결국 뭐냐면 이거 두 개가 콜라보레이션. 그러니까 사실 얘는 뭐야? 쌤이 2를 곱한다면 이거 두 개를 뺐잖아. 맞잖아.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하면 여기 2 곱하고 여기 마이너스 1 곱한 다음에 더한다는 뜻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소극법을 하는데 소극법을 하는데 그 뭐지? 개수를 맞춘 다음에 우리는 개수를 맞춘 다음에 더하거나 빼잖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개수를 맞추면서 연산까지 바로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걸 멀티플이라고 그러고 이게 아니다. 이게 스칼라라고 그러는 스칼라 배운다.
그 다음에 이게 체인지라고. 얘가 트랜지티브인가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아이 내가 그거는 말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 존나 멋있거든요. 몰라도 되는데 단어가 존나 멋있어요. 그 다음 JN과 IN을 바꾼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런 뜻이거든. 영은 사실 안 적기는 하지만 이래 돼 있으면 어차피 y가 1이잖아, 맞지? 근데 우리가 보통 행렬식을 적을 때는 100이 보통 이렇게 되어서 이 부분은 x 성분을 보통 적고 이 부분은 보통 y 성분을 표시하게 적거든. 그럼 이렇게 되면 얘는 y 성분이 위에 있고 j 성분이 x 성분이 밑에 있잖아. 이거 두 개 바꾸어서 이제 단행렬. 그러니까 이게 단행렬이잖아. 근데 계산하다 보면 이렇게 될 때도 있거든. 그럼 이제 이걸 바꾸면 다시 단행렬이 된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그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얘 역행을 그냥 곱해서 푸는 거. 알겠니? 근데 가우스 소호법은 이제 뭐냐면 이겁니다. 그냥 개수만 적어요, 개수만. 그 다음에 여기 발을 딱 하고요. 여기는 상수함 적어요. 알겠니? 네. 그래서 우리는 가우스 소호법을 하면서 이걸 무슨 행렬로 바꾼다? 단행렬로 바꾼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땡큐 하잖아, 땡큐. 이게 1도 돼 있잖아. 맞잖아. 그럼 위치 바꾸는 거지, 먼저. 맞지? 네. 맞지? 에이, 아니네. 어차피 이거 지어야 돼. 그냥 이거 하자. 요거 없애야 되니까 이걸 3배에서 이거를 빼자, 맞지? 그럼 이거 3배에서 빼면 3배하면 뭐야? 6 빼면 5 0 맞지? 12에서 아 땡큐 맞죠? 잠깐 맞지? 이거 2배를 여기서 빼자. 알지? 그렇죠. 요거 2배에서 얘를 빼면 돼, 맞지? 0 5 10 그러면 저희가 양변에 0이 아닐수록 곱해도 되니까 단행렬로 5로 바꾸자. 이게 단행렬 됐잖아. 이게 정답이야. 실제 넣어보면 아이씨 낭송 못하는 병신 새끼야. 1, 2, 4 나오네. 이게 가오스. 그러니까 역행렬 딱 구해도 되는데 역행렬 구하기 귀찮은데 가오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왜 필요하겠니? 4차 정사각형렬부터는 역행을 구하는 게 진짜 상식적으로 너무 힘들거든. 4차 정사각형을 어떻게 하겠니? 행렬식이 되게 복잡할 거 같지? 그 행렬식의 소행렬식이 또 뭐야? 3차 정사각형렬이야. 그럼 그 3차 정사각형렬에 2차 정사각형렬로 바뀐 다음에 다시 3차로 바꾼 다음에 다시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알겠니? 불가능하다는 건 느낌 알겠지? 나올 수 없다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4차 정사각형의 소행렬식이 뭐야? 3차 정사각형이니까. 그럼 그 소행렬식이 또다시 행렬식을 찾아야 된다고. 맞지? 하다가 이거는 진짜 거짓말. 이거는 펜 던져도 되는 거야. 이거는 뭐야? 내가 못해서 안 푸는 게 아니고 이거는 풀면 안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이거는 너무 편할 거고, 맞지? 그 다음 무조건 시험 나올 거겠지, 맞지? 그럼 실제로는 컴퓨터가 이래 계산. 컴퓨터는 이제 지머리 속에는 항상 행렬식이 딱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솔직히 연립방정식 딱 대입하면 존나 빨리 답 나오잖아. 가우스 소호법을 많이 하는 거지, 맞지? 우리가 비트 연산자라는데 우리가 좀 64비트고 존나 빠르잖아. 그럼 64, 2의 64승만큼 연산한다는 거잖아. 그럼 1초에 그만큼 계산한다. 1초에 2의 64번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자고. 2의 10번만 계산해도 1000번 계산할 수 있는데 존나 빠르잖아, 맞지? 내보다 느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컴퓨터는 또 쳤는데 바로 나오는 이유가 맞지. 근데 여기서 이제 뭐야 사기통 포레 내 옛날에 컴퓨터 좋아해서 하는데 뭐 요즘 뭐야 뭐 펜티엄 뭐야 보스로 뭐야 길이 4개라 돼. 이런 게 챔버가 4개라 돼. 그러면 2에 64승이 4개짜리 연산이 된다 그래. 그러니까 씨발 롤에서 존나 총싸도가 왜 씨발 게임이 안 끊기잖아. 그러니까 내가 요런 거 풀 때 저는 그냥 요래저래 하고 싶어요. 저는 그냥 얘는 어떻게 했지? 얘는 이랬는데 이래 하지 말고 그냥 유학교생도 당연히 대학교 선생님 기준으로 할 거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에 그냥 성분 2, 7, 102, 3 이렇게 해서 그냥 한꺼번에 가져왔거든요. 제가 문제. 자, 잔행률 일단 변형하는 선수. 그렇죠. 이걸 전부 다 영어로 바꾸는 게 편하죠. 일단. 그래서 이거 2배 한 다음에 마이너스 2배 한 다음에 더하고 마이너스 2배 한 다음에 더하고 그냥 이거 2개는 빼고 그러면 한 번만 바꿔버리면 마이너스 2배 한 다음에 더하면 0 마이너스 2배 한 다음에 더하면 마이너스 2배 한 다음에 더하면 마이너스 2배 한 다음에 더하면 3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한 다음에 더하면 마이너스 한 다음에 더하면 마이너스 한 다음에 마이너스 한 다음에 그럼 3배 한 다음에 더하면 0 3배 한 다음에 더하면 맞지? 저는 그냥 사실은 이거 전부 다 이것만 일단은 여기 다 0이고 이걸 다 1로 바꾸고 얘는 바꾸는 순서랑 다르네요. 좀. 저는 이래요. 저는 이래 한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는 뭐야? 4로 나누면 1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원하는 건 이거 없애고 싶다.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나면 되거든요. 얘는 없애고 싶으면 이거를 먼저 한번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가우스로 그다음 솔직히 이까지 하면 거의 다 풍부랑 마찬가지거든요. 가우스 소급법은 사실은 난 대학교 때 교수님한테 배우면 여기까지만 하면 끝났죠 이런 거면 그러면 Z가 마이너스 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이니까 이건 뭐야? 1. 그럼 여기 마이너스이고 이게 1이니까 열리 가면 마이너스이고 1이니까 이게 X는 2. 그러니까 가우스 소급은 요 행렬까지만 다시 바꾸면 얘가 행렬로 가면 Z가 마이너스 2라는 거잖아. 그러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거잖아. 아마 학교생도 여기서 끝내줬으면 좋겠어. 근데 끝까지 고치가 할까봐 겁난다. 그럼 어쩔 수 없어. 시발로만 해놔. 그럼 어쩔 수 없어. 나는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럼 y는 z가 마이너스니까 y가 1이고 그럼 얘는 뭐야? x 플러스 2y 플러스 z가 2가 되니까 이 찾은 거 여기 넣는 거죠. x는 이게 그렇지. 다 맞는 점이 있죠. 답은 맞잖아. 그래서 가우스. 다 했다 맞지? 그럼 행렬은 다 했다 맞지? 네. 이렇게. 그래서 행렬 다 했고 다음에 그래프 내일 가든지 아니면 벡터 가든지 하자. 내일 그래프보다는 벡터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아니면 합성 변환, 역변환을 먼저 가고 그래프로 가든지. 알겠지? 수고하셨습니다.